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의 마지막 경기 5-6위전 불나방 대 개벤저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강등이 걸린 단두대 매치죠.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살펴보겠습니다. 불나방은 8경기에서 5승 3패, 개벤저스는 11경기에서 7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은 두 번 맞대결을 했죠. 파일럿에서는 불나방이 2대0으로 승리, 그리고 시즌 1에서는 개벤저스가 2대2까지 승부를 가져가면서 승부차기 끝에 이겼죠. 5대4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파일럿 경기 때는 조하나 박선영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넣죠. 강경원 선수의 이름도 올라간 것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 경기에서도 조하나 박선영 선수가 역시 한 골씩, 개벤저스는 김민경 선수가 두 골을 넣었어요. 개벤저스 쪽에서도 신봉선, 안영미, 이경실, 이성미,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 등 오랜만에 보는 네임들이 있죠. 그리고 슈퍼리그 들어와서 양 팀 다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불나방 2패로 5-6위 결정전으로 떨어졌죠. 개벤저스는 나름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월드클래스에게 다시 한번 잡히면서 5-6위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팀의 상대 전적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성적입니다. 하석주 감독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병지 감독은 승률이 높죠. 9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14골에 8실점한 불나방, 개벤저스는 17골에 16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개벤저스, 이은영 선수를 선발 출전, 그것도 원톱의 자리에 놓았어요. 기존의 투투가 아닌 다이아몬드 전술을 가져갔거든요. 김민경, 오나미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쓰리톱이 되기도 합니다. 후방에는 김혜선 선수만을 남겨뒀고요. 조혜련 키퍼 나왔습니다. 김승혜 선수가 이례적으로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석주 감독의 불나방 역시 맞춤 전술 1-2-1 다이아몬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조별 예선 때는 2-1-1이었죠. 송은영과 서동주가 같이 수비를 보는 형태, 박선영의 중간, 조하나가 원톱이었는데요. 살짝 변형을 줬습니다. 안혜경 키퍼, 송은영 선수가 최종 수비, 서동주, 박선영, 그리고 원톱의 조하나, 그리고 신효범 선수가 이 조하나 선수 자리에 때에 따라서 교체로 활약을 해주는데요. 서동주 선수는 이날 좀 더 수비적으로, 박선영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롤이었습니다. 김병지 감독, 김혜선 선수를 빼고 김승혜 선수를 최종 수비로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혜선 재투입, 김승혜를 공격으로 올리고 오나미 선수를 빼고, 나중엔 다시 오나미 선수가 김승혜 자리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개벤저스의 주요 득점 루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플레이의 스타일의 핵심이 되는 세 선수, 김혜선, 김승혜, 오나미, 이 라인인데요. 이 세 선수가 함께 공존하면서 뛰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후반전에서야 그게 좀 확보가 됐는데요. 이날은 아무래도 김민경, 이은영 선수 위주로 좀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다 보니까 경기도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불나방이 개벤저스를 1대0으로 누르고 5위의 자리에, 그리고 개벤저스는 6위를 기록하면서 챌린지 리그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조하나 선수의 골이 선취골이자 결승골이 되었고요. 조하나 선수는 개벤저스와 이제 세 번째 경기지 않습니까? 모든 경기에서 한 골씩을 넣으면서 3연속 골이 되었죠. 그만큼 개벤저스의 강한 모습을 보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면에서는 개벤저스가 앞섰습니다만 결국 유효 슛은 개수가 같았군요. 슛 정확도 면에서 개벤저스가 좀 떨어졌고요. 김민경 선수가 굉장히 양질의 슈팅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골을 기록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패스 지표 면에서는 아무래도 개벤저스가 시도나 성공 면에서 다 앞섰습니다. 김혜선, 김승혜, 오나미 세 선수의 공존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스는 많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트피스 숫자에서도 개벤저스가 좀 훨씬 앞서고 있군요. 불나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트피스 안에서도 킥인이었죠. 여기서 골을 기록했고요. 개벤저스는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것,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불나방이 개벤저스보다 수비 지표가 좀 앞서네요. 그만큼 개벤저스는 좀 더 공세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불나방, 특히 서동주 선수, 박선영 선수로 대표되는 두 선수가 특별히 많이 수비에 더 가담을 해줬고요. 송은영 선수의 최종 수비도 물론 좋았죠. 양 팀의 세이브는 2개, 3개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나방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커트 17, 클리어 8. 정말 부지런하게 수비적으로 기여했고요. 중요 지점마다 적극적으로 볼 경합을 하면서 상대 빌드업이 쉽지 않게 만들어줬고요. 상대 패스도 잘 커트해 줬습니다. 자, 공격적인 기여는 사실 좀 미비했어요. 좀 인상적인 장면은 한 2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김승혜 선수의 볼을 커트해서 전반전이었죠. 공이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본인이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오른발 각도로 다시 차기 좋게 잡아놓고 슛한 것. 굉장히 위력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서동주 선수의 패스, 박선영이 다시 리턴, 서동주의 슛으로 이어진 패턴 플레이. 불나방이 사실상 필드 플레이에서 패턴 플레이가 거의 없거든요. 세트 피스에서 약속된 장면들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거의 유일하게 보였던 패턴 플레이로 보여졌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만 박선영 선수에게 기대하는 어떤 인상적인 공격적인 기여는 좀 적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공격적으로는 아쉬웠지만 어쨌든 팀의 5위를 지켜냈습니다. 물론 5위를 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챌린지 2위 팀과의 승강 플레이오프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한숨은 돌릴 수가 있게 됐고요. 불나방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효범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출전 시간은 좀 적었죠. 전후반 한 번씩 조하나 선수 자리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공격 찬스 2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혜선 선수가 미스했던 장면이었죠. 힐킥 패스를 하려다가 뒷공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신효범 선수가 그대로 왼발 슛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유효 슛이 됐고 잘 찼습니다. 조혜련 선수도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 찬스는 오른쪽 코너에서였죠. 제대로 슛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김혜선 선수가 앞에서 좀 잘 막았고요. 조혜련 선수가 캐치를 하면서 두 번의 공격 찬스 아쉽게도 무마가 됐죠. 자, 그리고 안혜경 선수가 골킥을 잘 찼어요, 이날. 근데 특별히 조하나 선수로 대표되는 잘 받아주지를 못했는데 신효범 선수는 사이드라인까지 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공을 받아줬죠. 이런 모습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단두대 매치에서 5위 수성에 기여한 신효범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하나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위치 선정만큼은 정말 최상의 티어고요. 인자기, 조작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합니다. 특별히 개벤저스와의 3경기를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경기 연속 골이에요. 개벤과 붙을 때마다 한 골씩을 넣는다. 그래서 총 3골을 기록했는데 그야말로 개벤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축구에서도 프로의 세계에서도 상성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어느 팀만 만나면 골을 더 잘 넣는다. 손흥민은 노란색 유니폼에 더 강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조하나 선수도 개벤저스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골 장면을 좀 되짚어보죠. 조하나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 좋았어요. 팝포스트로 들어가는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동주 선수도 아주 좋은 택백 크로스를 했어요. 노마크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선 선수가 마크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김혜선 선수는 오히려 공에 집중해서 그런지 앞으로 먼저 튀어나갔어요. 완전 노마크 상황에서 왼발로 맞춰내면서 골을 했어요. 위치 선정도 좋았고 아주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자, 이 골 이전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 한 번 있었죠. 서동주의 킥인 조하나의 슛. 그때는 조혜련이 막았었는데요. 두 번째 들어가는 이 패턴은 막지 못했습니다. 자, 조하나 선수 이 골킥에 대한 낙구 지점 파악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좀 우아한 날개짓처럼 점프를 하긴 했는데 다소 공과는 거리가 동떨어졌죠. 공중볼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하석주 감독의 리액션도 이랬어요. 걔는 볼만 뜨면 저런다. 약간 이런 리액션이 나왔는데요. 세트피스 상황, 그러니까 킥인 코너킥에서의 위치 선정은 좋은데 날아오는 골킥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공중볼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백헤더 두 번이 나왔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두렵다 보니까 이 공을 약간 회피하려는 움직임?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갔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조혜령 키퍼와의 볼 경합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동주 선수가 다소 먼 위치에서 킥인을 했는데 제대로 배달해줬어요. 조하나 선수의 위치도 좋았고요. 하지만 백헤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공중볼에 대한 두려움, 어떤 낙구 지점 파악만 좀 잘 된다면 조하나 선수가 원투업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이제 챌린지 2위 팀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합니다. 조하나 선수의 위치가 더 중요한데요. 골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공을 살려서 예를 들어 신효범 선수가 했던 것처럼 사이드라인까지 가는 겁니다. 근처까지 가서 박선영에게 다시 내줄 수 있다면 또 다른 공격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공을 살려서 다시 공격 찬스를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조하나 선수가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영 선수에게도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최종 수비 역할 잘해줬어요. 무실점 완수했고요. 수비 지표도 좋았죠. 이제는 확실히 주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은영, 김민경으로 이어지는 역습을 차단한 것, 혼자서 차단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다만 조별 예선처럼 그 날카로운 킥이 이날 경기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좋은 킥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킥이 수비에게 자꾸 걸리면서 좀 밋밋했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볼 처리 미스로 인해서 김민경에게 곧바로 슛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공이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좀 위기를 초래한 감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트피스킥, 중거리 슛, 조별 예선에 그 좋았던 것보다는 밋밋했다. 하지만 존재감 이제는 확실합니다. 주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발전한 실력을 보였어요. 이날 경기에서도 무실점 아주 1등 공신이죠. 안혜경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클린시트 완성을 했습니다. 개벤저스 상대로 클린시트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후반전에는 캐치 머신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캐치를 많이 해냈습니다. 캐치를 잡으려다가 막 떨궈서 무리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피구왕이다 이런 표현도 라이브 때 했었는데요. 그만큼 피구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하찮은 시절에 공을 안정적으로 잘 잡더군요. 자, 그리고 이 캐치 장면 중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거 상대 프리킥이었고요. 이은영 선수에게 연결됐는데 터치가 좀 길었고 혼전 상황 속에서 캐치를 해냈는데요. 9명이 몰려듭니다. 조혜령 키퍼 빼고 다 몰려드는 오랜만에 이런 벌떼 축구 한번 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잘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민경 선수 특별히 슛 많이 했고요. 김혜선 선수도 한 차례 위협적인 슛 했는데 다 잘 잡아냈습니다. 자, 골킥을 잘 했는데 이날 경기 성공률은 낮았어요. 이건 사실 안혜경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격수들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좀 아쉬웠던 것, 조혜령 키퍼가 이제 골대를 비우고 나오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본인이 캐치를 했는데, 너무 늦췄어요. 곧바로 빨리 연결했더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하나 선수는 계속해서 골대 앞으로 뛰어나갔거든요. 꼭 킥이 아니더라도, 롱스로우더라도 앞으로 좀 연결해주는 그런 센스가 있었다면 아마 추가골의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골킥의 기본은 하프라인을 넘겨라 입니다. 실제로 하프라인을 넘겨야 좋은 골킥이고요. 가능한 중앙보다는 좀 더 사이드, 코너 쪽을 겨냥한 이 프로 세계에서는 골킥을 하곤 하죠. 왜냐면 중앙에서 차단됐을 때 곧바로 실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프라인을 넘기는 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비거리나 정확성 분명히 좋아졌어요. 조하나 신효범 선수 좀 잘 받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낙하 지점 캐치는 신효범의 한 수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한 차례 아쉬운 장면도 있었어요. 송은영이 팔을 이렇게 들면서 놔두라는 사인이죠. 근데 못 보고 나온 것 같아요. 클리어하려다가 상대에게 막히고 코너킥이 돼버리는 그런 정도. 이 동료와의 사인 교환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주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서동주 선수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기존에 4골은 있었습니다. 시즌1 때 기록한 거고 득점왕도 했었죠 당시에. 하지만 골대녀 통산
어시스트는 처음이에요. 서동주 선수도. 귀한 어시스트였습니다. 이날 경기 수비 지표도 가장 좋았습니다. 공수에서 맹활약했어요. 공격진을 무력화했다. 오나미 선수 뭐 안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은영 선수도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서동주 선수의 압박도 좋았고요. 패스도 기본적으로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 필드 플레이에서의 패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선영 선수와 주고받으려 좀 가장 노력했던 선수는 그래도 서동주 선수였고요. 이 데드볼 상황, 세트피스에서의 킥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조하나 선수 특별히 오프더볼 움직임에 맞춰줘서 패스가 계속 들어갔죠. 단순히 선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서 공간에 넣어주는 패스. 그런 거는 확실히 이 선수의 실력이 스텝업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서동주 선수 공수 전반에 가장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자, 필드 플레이 부분에서 볼을 천천히 소유하고 전개할 수 있거든요. 침착하게 잡고서 패스를 돌리던지 뭐 정 안 되면 클리어를 하던지 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에게 커트 당하는 경우도 꽤 있고 역습으로 전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을 잡고 전방을 바라보고 패스를 하든지 클리어를 하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동주 선수면 이제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초심자들이 이제 하는 유형인데 이제 서동주 선수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킥 감각도 있고 공격적인 본능, 수비 능력 다 있으니까요.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석주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마침내 첫 골 그리고 첫 승입니다. 5위가 됐고요. 즉시 강등. 다이렉트 강등은 모면을 했습니다. 물론 한숨 돌리고 승강 플레이오프는 치러야 됩니다. 거기서 최종 잔류냐 아니면 챌린지로의 강등이냐가 남아있는데요. 하석주 감독의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작 본업에서는 아주대는 대학 유리그를 평정하고 있죠. 연승 행진이고 골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불나방은 무승 무득점이었죠. 괴롭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컨셉. 빌드업 못하게 압박한다. 그리고 골킥을 할 때는 뒤로 조금씩 물러서서 시야 낙하점 확보한다. 왜 확보해야 되냐? 공이 키를 넘어가는 거 방지. 왜요? 원바운드를 하고 넘어갔을 때 이렇게 급하게 안혜경 키퍼가 처리해야 될 때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혹은 상대 공격에게 쉬운 찬스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재미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이드 라인에서 누구의 킥인이냐, 볼 소유권에 대해서 막 VAR 보자, 오남이 손에 맞은 거 아니냐 어필하기도 하고요. 또 블라방의 소유권을 선언하자 심판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정말 격하게 항의하고 격하게 칭찬하는 그만큼 절실한 경기였다는 얘기죠. 좀 재미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작전 타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골이 터지자 작전 타임이 불려졌죠. 그랬더니 월드컵에서 골 넣은 거보다 오늘 골이 진짜 기분 좋다. 진짜 짱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최종 승리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이긴 건 우승한 것보다 기쁘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믿기지 않을 거다. 그쵸? 어떻게 우승보다 좋을 수 있지? 했을 수 있는데 내가 대표팀에서 골 넣은 거보다 지금 현 시점의 기분이 너무 좋다. 서로 마음이 딱 와닿은 것 같다. 오늘 승리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다. 정말 행복한 인터뷰잖아요. 진심으로 하석주 감독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챌린지 2위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남아 있습니다. 아나콘다, 탑걸, 원더우먼 그리고 신생팀, 발라드림까지 네 팀 중에 한 팀이랑 반드시 붙게 되는 거죠. 이 승강 플레이오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조혜련 키퍼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조혜련 선수 세이브 3개, 캐치 6개가 있었습니다. 자, 1실점. 이건 사실 키퍼 실책이라기보다는 수비들의 실책이죠. 맨마킹 미스가 있었고요. 하지만 조혜련 선수도 전반적으로 골문을 비우고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어요. 슛을 하던지 아니면 클리어를 하든지 확실하게 뭔가 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볼 터치들을 연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여지를 계속 줬죠. 상대방이 압박하고 볼 경합하고 어렵게 처리하는 게 반복이 되면서 상당히 위태위태함을 느꼈습니다. 조혜련 키퍼 하면 그래도
초반부터 골대녀 초창기부터 아이린 키퍼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다. 최고 티어의 키퍼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슈퍼리그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어요. 월드클래스전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로 골을 헌납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자신감이 결여된 건지 뭔가 멘탈적인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개벤저스 하면 빌드업 축구죠. 특별히 후방 빌드업, 조에련의 스로우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인데요. 전반전에는 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롱스로우를 주로 했죠. 3번 작전이죠, 일명. 조에런 키퍼의 롱스로우는 최고거든요. 근데 김민경 선수나 이은영 선수가 전방에서 받아주지 못했고요. 자, 후반전에 들어서 이제 김승혜, 김혜선이 공존을 하면서 뒤늦게 후방 빌드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혜련 키퍼의 골킥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이 스로우가 장점인데 이것도 발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조혜련 키퍼의 활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요. 결국은 챌린지 리그 행을 가게 됐습니다. 김민경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슈팅 5개, 유효슛 3개가 있었습니다. 슛이 굉장히 예리했죠? 빗나갔지만 예리했던 슛이 상당히 많았고요. 후반전에는 체력적인 고갈이 보였어요. 사실은 김민경 선수 자리에 이제 이인영 선수를 번갈아 투입하면서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김민경 선수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안혜경 키퍼가 캐치를 잘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볼의 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캐치하기에도 쉬운 볼이 된 거죠. 그래서 후반전 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위력도 떨어졌다. 그런 면이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패스했고 그래도 수비 열심히 했던 거는 김민경 선수였어요. 본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이드라인 아웃이 먼저 선언이 됐죠. 그래서 골 무효가 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선언이죠. 먼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아쉽지만 무효가 맞고요. 자, 전반전에 이은영 선수 오른쪽에 있을 때 패스를 잘 내줬어요. 그 다음에 오나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 이은영 선수가 못 보고 그냥 슛을 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었어요. 3자 패스 연결됐으면 제가 봤을 땐 거의 골 장면이었는데 그 시발점이 됐던 좋은 패스 해줬고요. 또 아쉬운 부분 오프터볼 움직임입니다. 김민경 선수 전반적으로 아쉬운 플레이죠. 이것은 시즌1 그리고 시즌2 리그전에서도 나타났던 건데요. 사이드로 벌려줘야 돼요. 특별히 역습 상황에서는 더 벌려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놓친 경우도 있었어요. 김혜선 선수의 역습 또는 중앙이 아니고 옆으로 뛰어야 되는데 중앙으로 갔다가 본인이 공이 일로 가는 거 보고 다시 회귀해서 송은영 선수한테 막히는, 그러니까 역습의 찬스가 날아간 거죠. 한 2번 정도가. 이 오프터볼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을 받기 위해서는 사이드로 벌려줘야 돼요. 자신의 공간도 확보해서 쉽게 받고 사후 동작도 쉬운 거죠. 그것을 슛을 하든 드리블을 하든 다시 패스를 하든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그냥 서서 받으면 들어오는 선수의 탄력, 공의 위치 이런 것과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공격수로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후반에는 두 선수가 동시에 투입되니까 확실히 받고 리턴 패스 내주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런 패턴이 이 개벤저스의 패턴이거든요. 리턴 패스 김민경에게 갔다가 김혜선 내지는 김승혜가 잡고 중거리 슛을 하든지 아니면 오나미에게 내주는 이런 패턴인데 확실히 이 주전 4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나미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슛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전반 막판에 김민경, 이은영 패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은영 선수가 패스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아주 좋았거든요. 슛을 선택하는 바람에 3자 패스에 이은 골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 좀 아쉬웠고요. 자, 김혜선 선수가 탈압박 드리블 후방에서 하면서 패스 줬고요. 오나미 선수도 또 이어서 서동주 선수를 제껴냅니다. 김승혜, 김혜선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오나미 선수의 능력도 발휘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오나미 선수도 전반전에서부터 이은영 선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김승혜 선수의 역할을 해줬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드리블이 효과가 있었는데 여러 번 드리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볼을 요구하고 본인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글쎄요. 오나미 선수 9골에 빛나는 선수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 면에 있어서 오나미 선수도 해결만 해봤지 연계 능력은 아직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원래 볼터치 자체가 많은 유형은 아닙니다. 적은 볼터치로 한정된 기회 안에서 골을 넣거든요. 그래서 오나미 선수가 더 가치 있고 대단한 건데 이날 경기에서는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제 가장 골에 근접했던 아쉬웠던 장면은 자, 김민경 선수가 완전 노마크입니다. 이건 진짜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데 완전 비어 있었거든요. 패스만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제 안혜경 선수의 품으로 공이 밋밋하게 날아가면서 골이 무산이 됐는데 이래저래 참 오나미 선수의 활약은 아쉬웠습니다.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점 장면에서 분명히 김혜선 선수의 지분이 커 보입니다. 두 차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서동주 조하나의 조합이었는데요. 맨마킹에 실패한 거죠. 김혜선 선수의 수비력을 감안하면 또 이날 활약 좋았거든요. 수비력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쉬운 세트피스 장면이었다. 특별히 두 번째에서는 공에 집중을 하는데 공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지 튀어나갑니다. 마크맨이 붙었거든요. 조하나 선수가 완전히 노마크가 되면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선수와 공은 파퍼스로 가는데 본인은 정작 앞으로 나오면서 뒷공간이 완전 열렸다라는 거죠. 키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장면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백힐피스 후반전에 나왔죠. 신여범 선수가 바로 왼발 슛을 했는데 유효 슛으로 연결됐어요. 조혜련 키퍼가 차분하게 선방을 해서 실점을 넘어갔지만 이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 지표가 워낙 좋았고요. 후방에서부터 이날 다이아몬드 전술 김혜선 선수가 진짜 고군분투했습니다. 혼자서 패스 연결도 해야 되죠. 수비도 해야 되죠. 이 공존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정적인데 혼자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빈 골대로 달려가서 또 공 클리어해내고요. 조혜련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세트피스에 가담했으니까요. 혼자서 진짜 고군분투했거든요. 물론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참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실드아웃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등지는 보통 스크린 플레이로 이렇게 막아내면서 골킥이나 소유권을 만들어내는데 왼팔 하나로 조하나를 그냥 밀어냈어요. 힘으로. 그래서 실드아웃을 하는 장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승혜 선수는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핵심적인 선수거든요. 개벤저스 김병재 감독표 빌드업 축구의 핵심은 김승혜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구척장신의 김진경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골은 오나미와 이현이가 넣지만 실질적 에이스는 김진경하고 김승혜거든요. 이 팀의 엔진이란 말입니다. 자, 김승혜가 만약에 부진하면 팀의 부진이 된다. 이날은 부진한 게 아니라 출전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평점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투입된 다음에는 바로 효과를 보였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막 박선영 제끼고 슛하고 전반전에도 투입되자마자 오나미에게 패스가 배달된 건 김승혜의 발끝이었거든요. 오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김승혜는 필수 존재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조혜련 선수가 스로로 내려줍니다. 김승혜 내지는 김혜선에게 내려주죠. 김승혜 선수에게 내려줬을 때 여의치 않으면 횡패스합니다. 파트너인 김혜선에게 이렇게 내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김혜선 선수가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요. 김승혜 선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김민경이 리턴을 내줍니다. 그대로 내줄 수도 있고 공간으로 내줄 수가 있어요. 김혜선 선수는 벌써 공간으로 갔죠. 이 옵션 중에서 다시 김승혜를 선택했고 탄력으로 들어오는 탄력 그대로 제껴버립니다. 박선영을. 그리고 중거리 슛 만들죠. 디딤발이 좀 안 좋아서 중거리 슛이 빗나가긴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거리 슛 할 수도 있지만 오나미가 2차 움직임 자 여기로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뭐 빠지는 장면 이런 정도로 해서 내줘서 오나미의 마무리 이런 패턴이 이제 개벤저스의 정석인데요. 더더욱 김승혜 선수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전술이 바로 이 빌드업 축구인데 이날은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패턴 글로 적어봤던 것이고요.
또 오나미 선수, 김혜선 선수 핵심이 되는 세 선수가 공존을 해야 된다. 후반전이 되어서야 이 주전 모드가 발동이 됐다는 건 좀 늦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전반전에 김승혜 선수가 아주 좋은 킥인 패스를 했는데 이은영 선수, 김민경 투톱이 다 흘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공격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날 포메이션에서도 그리고 출전 시간에서도 김승혜 선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거 참 아쉽습니다. 이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 인터뷰에서는 많이 못 뛴 것에 대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했고요. 연습 경기 장면도 나왔죠. 본인이 공격수로서 슈팅도 하고 골도 넣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실전에서도 위치 선정은 참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하나 선수처럼 좋은 위치 선정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후반전 한 차례 오나미 선수의 움직임에 맞춘 좋은 킥인 패스도 있었습니다. 자, 후반전까지도 김병지 감독의 이 믿음의 축구 출전을 했는데요. 결국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유효슛도 없었고요. 평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슛이 좀 아쉽고요. 이게 패스할 타이밍인지 슛할 타이밍인지 그런 것 파악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오나미 선수에게 놓쳤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거, 그런 것도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터치가 좀 길어요. 김민경 선수가 프리킥 찬스에서 패스를 연결하고 위치 잘 잡았는데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그게 안혜경 골키퍼 쪽으로 흐르면서 또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요.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기본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골로 말하는 선수도 있지만 골이 안 들어가면 이제는 본인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전 타임에도 얘기했지만 실수하면 자택을 하느라 그 다음 플레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이 나간 오프볼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이고 공이 살아있는데 자책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은영 선수 골 때리는 외박을 봐도 그렇고 이 출전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출전에 대한 욕심을 느끼는 것, 분명히 전 건강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기본기를 잡아서 시즌2 리그전 때 분명히 한 골 기록했었잖아요. 본인이 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챌린지 리그에서도 좀 더 차근차근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슈퍼리그 최하위 6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벤저스 시즌2 리그전 너무나 잘 치렀고요. 한 골 차로 2위를 차지했죠. 그렇지만 액션이와 더불어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챌린지 리그로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병지 감독 중요한 경기에서 좀 약한 감독이란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시즌1 때 준우승을 했고요. 시즌2 때 2위를 했고요. 슈퍼리그 6위로 강등이 됐습니다. 뭔가 이 중요한 길목마다, 우승 길목, 또 강등의 위기마다 좀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자, 이은영과 김민경의 영예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감독.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실점 이후의 작전 타임에서도 계속해서 자책하는 이은영에 대한 그 태도나 멘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교체 상황을 보겠습니다. 해선 아웃, 승혜 인, 남이 아웃, 해선 인, 승혜 아웃, 남이 인.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공존이 굉장히 부재했거든요. 전반전까지. 하지만 아직 전반전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투투 포메이션이 됐는데 김승혜 선수 자리, 그러니까 수비에서 빌드업하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은영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격적으로 기용해서 골을 넣게 하는 게 원래 의도였잖아요. 공격수로. 연습 경기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김승혜 선수 자리에 넣어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용하는 건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후반전에 투투 포메이션으로 이제 회귀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이은영 선수가 원톱 공격수로 기용돼서 골을 노리는 게 결국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은영 선수 개인적으로 출전 시간을 더 확보해주는 배려도 있는 건데요. 이 자리는 무리수였다고 봅니다. 이제 김승혜 선수로 교체가 되면서 원래 투투로 가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는 단순한 자리 채우기 자리가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은영 선수가 전방에 있는 것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로 들어간 것은 참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하고도 골을 넣고 이겼다면 다 좋게 평가가 됐겠지만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김민경 선수의 체력 고갈이 눈에 띄었죠. 킥력도 떨어졌고요. 오프더볼 움직임 안 그래도 활발하지 않은데 더 둔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은영 선수는 김민경 선수와 번갈아서 기용이 돼서 체력 안배도 해주고 본연의 그 공격적인 역할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용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경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슈퍼리그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수들도 그렇지만 한번 팀 전체적으로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나방입니다. 박선영 7.5점, 조하나 7.5, 송은영 7.5, 안혜경 8, 서동주 8에 MOM 하석주 감독 8.5점입니다. 개벤저스입니다. 조혜련 6점, 김민경 7, 오나미 5, 김혜선 7.5점에 민트별, 김승혜 7, 이은영 5, 김병지 감독 5점입니다. 자, 슈퍼리그 최종 순위표를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봤는데요. 불나방과 개벤저스 나란히 1승 2패, 그리고 한 골에 3실점. 같습니다만 맞대결에서 불나방이 이겼죠. 개벤저스는 6위로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정은 선수 4경기에서 7골 득점왕에 등극을 했고요. 이날 경기 조하나 선수 한 골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이정은 선수 역시나 4경기에서 4어시스트로 도움왕에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의 경기에 결승전 경기였죠. 김수현 선수의 어시스트가 하나 누락됐는데요. 바로 이정은 선수의 마지막 골이었죠. 이 끝을 알리는 세레모니. 자, 김수현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 3터치 정도 하는 과정에서 골을 넣었고요. 저는 당시에 연결이 됐는 건 봤는데 최윤영 선수의 볼 경합 가운데서 이정은 선수가 앞서 나가면서 제끼면서 솔로골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요. 굳이 빡빡하게 굴 필요가 없겠죠?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굳이 빡빡하게 제가 공격 포인트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김수현 선수의 사상 첫 공격 포인트고요. 서동조 선수도 이번에 기존에 4골은 있었습니다만 어시스트는 처음이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 오나미 선수 12경기에서 9골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송소희 인연이 바짝 8골로 추격, 이정은 전미라 7골, 정혜인 6골, 박선영 최여진 사울이 5골, 그리고 명서연, 서동주, 김진경, 조하나 선수까지. 조하나 선수도 이 첫 페이지로 올라왔습니다. 골대녀 역대 어시스트 순위죠. 김승혜 선수가 8경기에서 5어시스트 여전히 선두고요. 그 뒤를 최여진, 이정은 4개, 심하은, 김희정, 이현희 선수가 3개로 잇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리그 11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우승팀은 바로 국대 패밀리였죠. 2대 박선영의 이정은이 또 등극을 했고요. 또 다른 컨텐더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드림이라는 새 팀도 공개가 됐죠. 아직 선수들은 알지 못합니다만 여기서도 과연 어떤 뛰어난 선수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 포인트죠. 제작진이 슈퍼리그 올스타전은 생략하고 과감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도에 박차를 좀 가하는 느낌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즌2 리그전부터 슈퍼리그까지가 기존에 약속되었던 플랜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결방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스피드를 내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챌린지 리그로부터 시즌3 새로운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이런 팀이 구성이 됐어요. 각 팀에서 좀 기회를 덜 부여받았던 식스맨급에 해당하던 선수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영진, LOD 선수는 이제 주전급의 선수이지만요. 자, 그리고 이수근 감독입니다. 해설 자리에서 내려왔고요. 김병지, 하석주 감독이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 같았죠. 예고편에. 이수근 감독 나름 또 잔뼈가 굵은 선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도 달관에 있죠. 좋은 지도록 보일 것 같고요.
자, 언니들이 수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신장 있는 언니들. 이영진, 차서린 선수가 수비를 하고요. 키퍼에는 엘로디 키퍼. 공격에는 최은용, 광민정 선수가 나서고 일단 나라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예고편을 통해서는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는 바로 챌린지 리그의 신생팀이죠. 발라드림. 상당히 자극적으로 이름도 잘 졌어요. 발라드 가수가 중심이 되는 팀이기도 하고, 당신의 팀을 발라버리겠다라는 자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스타가 나올지 다음 주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강등이 걸린 단두대 매치. 오르기 전 이상의 살벌한 의미를 지녔었죠. 양팀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개벤저스는 아무래도 다음 챌린지 리그까지는 조금 휴식을 가지면서 재정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나방은 챌린지 리그 2위 팀이 정해지는 대로 최종 잔류냐 아니면 강등이냐가 또 결정이 되겠죠. 두 팀 다 계속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슈퍼리그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즌 챌린지 리그로부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